당신의 주식 계좌 지금 당장 열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누가 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부자들은 팔고 개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500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쥐고 있습니다.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삽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둔 겁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이 그토록 사랑했던 애플 주식마저 3분의 2 넘게 팔아버렸습니다. 은행 주식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기 회사 주식조차 단 한 주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게 문을 닫듯이 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존을 만든 사람,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엔비디아 사장까지 자기 회사 주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의 온갖 위기를 다 겪어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10명이 탄 배에서 한두 명이 무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배 전체가 기울어지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연봉보다 카드빚이 더 많은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잔고가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박하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진짜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대박 났는데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진짜 기술이고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걸로 번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사로 치면 비료값만 잔뜩 나가고 있는데 사과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주식 떨어지면 더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은 설마 망하겠어라고 모두가 방심할 때 찾아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진짜 폭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려한 주가 상승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축제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불꽃놀이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자들이 경제 위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100년간 벌어진 모든 대형 폭락 직전에 세계 최고 부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바닥에서 죽기 위해서죠. 두 번째 전략이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금 매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6년 연속으로 금을 순매수했는데 이건 역대 가장 긴 매수 행진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는 밀수 조직이 헬기와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중앙은행이 직접 소규모 금광에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관에서 직접 금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미의 한 나라에서는 마약 조직이 현금 대신 금광으로 몰리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금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가 금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초과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미국 빚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 가격은 작년 한 해 동안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40년 넘게 본 적 없는 상승률입니다.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나라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의 90%가 넘는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높은 수치죠.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빚이 4천만 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 대부분이 이자 갚는 데 들어갑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난리가 납니다. 빚을 내서 주식 사고 집 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버티면 은행에서 점화가 옵니다. 돈 못 갚으시니까 주식 강제로 팝니다. 집 경매로 넘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 기억나시나요?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정부가 지켜줄 거야 라고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폭풍이 오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모두가 팔아야 할 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폭락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모든 대형 폭락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발생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까지 치솟고 모든 사람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맹신하고 그리고 작은 충격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거품 형성 단계를 지났습니다. 남은 건 방아쇠 역할을 할 충격뿐입니다. 그 방아쇠가 뭐가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 이상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치솟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변수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다가 미국 주식 사고 코인 샀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빌린 돈 갚으려고 사뒀던 자산을 급하게 다 팔아야 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금리 좀 올렸을 때 전 세계의 주식이 출렁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는 전쟁과 에너지입니다. 중동이나 대만에서 큰 충돌이 나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물가가 다시 폭등합니다.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버티던 기업들과 빚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질 겁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 좋아진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까요?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주식을 사지 말고 사업을 사라.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로 봅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주식은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의 소유권입니다. 버핏이 사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장벽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쓰면 바꾸기 어려운 생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벽이 튼한 기업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겁니다. 10톤짜리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에 최대 하중 10톤이라고 쓰여 있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20톤이라고 쓰여 있으면 안심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여유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버핏은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싸면 절대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런 버핏처럼 500조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금을 수백 톤씩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사용하는 원칙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당장 6달 버틸 돈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위험합니다. 폭락이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팝니다. 왜요?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카드값 내야 하고 월세 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누가 줬습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던 부자들입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넣어두신 분들 지금이라도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놓으십시오. 이 돈이 있으면 남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빚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로 주식 사신 분들,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코인 사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폭락장에서 여러분을 죽이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갚으라는 독촉 전화입니다. 금리가 변하는 나쁜 빚은 당장 없애셔야 합니다. 이자 낼 돈이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고객 계좌를 분석해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가장 높은 수익을 냈는지 조사했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더였을까요? 경제학 박사들이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사람들은 자기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최고 성과를 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지 않았고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휩쓸려 꼭대기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복리가 조용히 일하도록 내버려 뒀을 뿐입니다. 버핏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요. 한 번 주식을 사면 구멍이 하나 뚫리고 다시는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일 주식 앱 켜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확신이 들 때만 신중하게 펀치를 사용하겠죠. 이게 투자와 도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 뭘로 돈 버는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 회사 경쟁자가 누군지, 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이해 못하는 건 사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손실의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혁명적이라는 것과 지금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수천 개의 자동차 회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입니까? 한 손에 꼽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은 사라지고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장은 인기 투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화제인지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인기로 올랐던 주가는 언젠가 진짜 가치로 돌아갑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왔을 때 어떤 상태로 맞이하느냐입니다. 현금 있고 빚 없고 공부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빚지고 몰빵하고 낱말만 듣던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쌓고 있는 이유는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곧 올 대형 세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